안녕하세요. 대소문입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20개월 연속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 요 얘기와, 그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현재 눈치 보기 중이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이제 구독자님들과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화량과 부동산 가격은 이제 되게 유사하다,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 이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돈이 많아진 거고, 돈이 많아져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거를 이 부동산은 자산으로서 이 물가 올라가는 것만큼 손해를 보지 않게 한다, 이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100이라는 현금을 들고 있는데 물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3%가 올라갔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지만 이 100이란 돈은 97밖에 안 되는 거죠. 3%가 인플레이션을 올랐으니까. 하지만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자산, 꼭 부동산은 아닙니다. 자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100을 갖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3%가 됐다 그러면 103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리스크가 해지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손해보는 거를 막아준다. 이런 얘기는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랑 이제 많이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통화량은 가면 무슨 기준이냐. 이거 뭐 많이들 아실 텐데, 사실은 이제 M2, 광의 통화량이라고 해서 요걸 기준으로 하는데요. 여기 이제 나무위키에서 가져왔는데, 가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기 2년 미만의 금융상품이라고 돼 있어요. 이 통화량은 뭐냐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그러니까 2년 이하의 2년보다 낮은 뭐 적금, 뭐 이런 것들, 예적금 같은 거는 해지해가지고 바로 현찰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유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통화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화량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즉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 문제죠, 항상.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거를 지금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항상 있어야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량이라는 거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돈,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돈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언론에서 나오는 많은 통화량은 다 M2 통화량입니다.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 자, 기사를 간단히 한번 먼저 보면요. 1월에 유동성 20조 늘었다. 통화량 20개월째 증가. 헤드라인만 딱 봐도 느껴지시죠? 20개월 연속해서 돈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를 한번 볼까요? 다음 기사를 보면 코스피 부진의 대기자금이 늘어서 1월 통화량은 4,200조를 돌파했다. M2 4,204조 원 20개월째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기자금이죠. 이 대기자금 하면 생각나는 혹시 사람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워렌 버핏이 생각났습니다. 워렌 버핏에 대해서 뭐 투자의 귀재죠. 기사를 잠깐 보시면 지금 사상 최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던 주식까지 팔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림 자체도 투자입니다. 기다림도 투자다. 요거는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어요. 투자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정보도 알아야 되고 또 결단도 있어야겠죠. 근데 그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 기다림은 바로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미 워렌 버핏은 지금 작년부터 계속 그 주식 다 팔고 전부 현금화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현금을 지금 사상 최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투자의 귀재께서 지금 현금을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뭔가 변동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죠.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각 정부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의 월 통화량 증가액입니다. 요렇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호도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아, 노무현에서 문재인 정부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떨어졌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월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태도 늘어났고 지금도 늘어나고 이것도 늘어나고 이것도 늘어나는 거죠. 다만 많이 늘어났느냐 조금 늘어났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통화량은 항상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나 항상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 어렸을 때는 신라면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100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70원에서 100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1000원 조금 안 되나요? 한 1000원 정도 하죠. 자, 그러면 70원에서 100원 하던 시절과 1000원 하던 시절에 지금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돈이 많이 풀린 겁니다. 네,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린 거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되는 그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돈은 언제나 늘어납니다.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돈이 나오고 누군가 개개인에게 나누어지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그 돈을 100% 다 시장에 돌려서 계속 이렇게 순환 구조를 만들면 되는데 이분들이 일부는 쓰고 일부는 다시 놔두죠. 은행에 놔두든지 본인이 어딘가에 놔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이 모자라요. 시중의 돈을 만들어서 시장에 풀면은 그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일부만 돌아오게 되죠. 그럼 다시 또 돈을 만들고 또 돌고 이게 되기 때문에 돈은 언제나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시장 구조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뭐 이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큰 흐름을 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흐름을 보면 여기 요 이제 브레이크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통화량 및 부채 증가, 가계 부채 증가와 아파트 가격의 변동에 관한 이제 그래프죠. 보면은 중요한 거는 이 파란색 선이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이 그냥 요렇게 늘어났어요. 요렇게. 근데 잘 보면은 아파트가 요렇게 수도권 아파트 기준으로 요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큰 흐름에서는 우상향이죠. 둘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통화량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도 여기서 보면은 아파트는 통화량은 이만큼 올라갔는데 아파트는 거의 못 올라가는 시점도 있어요. 또 통화량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아파트가 이만큼 올라가는 시점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 시장 상황이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시중에 풀린 돈들이 부동산에 많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그게 들어오지 않고 관망을 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 같은 경우 아까 이 헤드라인에도 20개월 연속 통화량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가 부동산 시장은 눈치 보기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그거는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다가 다시 지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는 목적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단 어느 지역에 개발을 할 때 투기 또는 알박기를 막기 위해서 있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해서 거래량은 줄어들 수 있지만 가격은 사실은 큰 영향이 없다. 요거를 아마 제가 전전 영상쯤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유 하나의 거리를 찾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지금 시중에 있는 막대한 유동성 현금들이 지금 강남에 몰렸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트리거라고 하잖아요. 방아쇠가 당겨진 거죠. 그 이유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과 상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를 해도 되나? 이 생각이 들게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의 문제인 거죠. 투자를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지금 이 시중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일순간 부동산에 쏠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시점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힘들겠죠. 하지만 이제 제 생각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부동산 상승기는 이제 한 7년 정도 생각을 하고 하락기는 한 4년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요런 패턴을 많이 그려요. 물론 7에서 8년도 잡고 7에서 7년 오르고 5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 하락기 시작을 한 22년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22, 23, 24, 25, 26 이렇게 됩니다. 현재 25년을 가고 있죠. 요 시점으로 보면은 지금 연으로 보면 한 4년인 것 같지만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27년부터 이제 좀 턴어라운드를 해서 흐름이 조금 바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지금도 저는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요 주기는 약간 1, 2년씩은 움직인 적은 있어도 큰 틀에서 항상 유지가 됐었어요. 이었던 2009년도부터 했을 때도 그때도 4년간의 하락기 이후에 이제 상승기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보면은 25년 하반기에서 26년에서 어느 정도 하락기가 마무리되고 27년부터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승기로 완전히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고 나서 진입을 하느냐,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또 하나는 하락기 중에 어느 시점 약간은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라고 생각해서 진입을 하시냐, 요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 진입을 하게 하는 어떤 트리거, 어떤 계기가 지금은 필요한 시점인 거죠. 그게 아마 지금 최근에 그 부동산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명목이 생겼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지금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지만 투자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만 생기면은 나는 돈 싸들고 갈 거야 라는 분위기가 남아있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통화량과 이제 부동산이 이제 그 통화량이 증가되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부동산이 이제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은 영상에 보면 떨어진다, 오른다 얘기를 하죠.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떨어진다고 하는 분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자기 생각보다 가격이 안 떨어져서 아쉬워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다 하는 분들은 이미 투자를 했겠죠. 이미 샀기 때문에 올라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투자에는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응원을 하게 되죠. 살려고 지금 준비하는 분들은 떨어지길 바라는 거고, 이미 사신 분들은 오르길 바라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거를 다 떠나서 저런 마음이 있건 어떠하던 간에 결국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통화량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이유는 말씀드렸죠. 정권에 대한 교체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이거와 상관없이 일단은 현 정국이 조금 마무리가 되면 민심을 수습해야 되는데, 민심 수습에 가장 쉬운 게 돈풀기입니다. 돈풀기를 할 거거든요. 누가 하든지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통화량은 더 늘어나죠. 이렇게 더 크게 늘어난다는 거는 어딘가로 돈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올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관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그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오는데 제가 워낙 조그만 채널이다 보니까 또 많이 쉬어서 그런지
과거보다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